(2014학년도에) 해군사관학교 지원해서 1차 합격을 하고 이제 2차 면접을 준비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1차를 마치고 합격을 하고 최초 합이 됐든 추가 합격이 됐든 간에 어찌됐든 1차 합격에 배수에 들어가면 2차 전형에서 면접 무시 못하죠. 특히 학교장 추천 정원의 20%입니다만은 면접이 절대적이고 비교학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1차 합격생들 해군사관 면접의 완성도를 위해서 또는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예비 해군 중령 해사 39기로 졸업하신 그야말로 해군 장교 예비 장교를 양성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온 바로 우리 김희주 예비 중령님 평가 소장님이십니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덕담 좀 해주시죠. 1차 시험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수험생들. 네. 오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2차도 잘 면접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최후까지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82기로 이제 입교인데 39기시니까 이제 뭐 좀 한참 후배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어떤 사관학교로서의 어떤 족적, 네. 충무공 정신 뭐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해군 사관학교 생도를 위해서 대한민국 사관 생도론 책을 집필한 뭐 해사 출신 교수도 계시죠? 네, 저 1년 10년 선배신입니다. 제 29기로 저인데 이 책은 한번 해사 지원생들 한번 좀 사서 일단은 좀 읽어볼 만한 그런 쪽에 바로 신간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서니까 그래서 저희가 해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사관 생도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책 이름입니다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말이죠. 해군사관학교. 자, 나는 82기 해사 생도가 된다는데 자, 우리 소장님 한번 나의 다짐 크게 한번 해주시죠. 나 김희주는 제 82기 해군사관생도가 된다. 오케이. 자, 이겁니다. 이게 해군사관학교 전형의 제일 앞에 나오는 부분이죠. 한번 마음속으로 있죠. 자, 나 누구누구 홍길동은 제 82기 해군사관생도가 된다. 그죠? 해군사관생도가 된다. 이런 다짐. 그래서 육사공사보다는 좀 공기가 좀 세요. 그렇습니다. 원래 바다에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서요. 여기 딱 보니까 바다를 향한 담대한 도전. 담대하게 도전하다 보니까 배짱도 세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리여리 그야말로 여성스러움을 가지고 있던 이 남자 생도도 딱 6개월만 지나니까 완전히 뭐 이건 그야말로 담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악어 같은 그런 강한 기질로 양성이 된 걸 느꼈습니다만 역시 해군사관학교 강함지다 보니까 자, 그런 점이 있고 해군은 이제 강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 81기가 해사 생도로 입학식을 했고 자, 저희 스카이 입시 교육도 어찌됐든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면접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우리 김희주 소장님께서 굉장히 많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많은 해사생도가 입교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멘토링 해주셨고 이제 77개 졸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인관했는데 일단은 뭐 해군 장교가 되는 길도 또 해병대 장교가 되는 길도 있겠지만은 우리 김희주 소장님의 어떤 군 캐리어 해사 졸업 이후에 소위 때부터 한번 전역 때까지 간단하게 인상 깊은 활동 또는 장교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릴리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85년도에 인간 졸업과 동시에 인간을 합니다. 사관학교는 특이하게. 그래서 그때 몇 명 졸업했죠? 그때는 한 150명 정도. 그때는 175명 선발했나요? 200명 선발을 했죠. 200명. 인원이 좀 줄었군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지금 170명이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하자마자 이제 유도 탐정의 그 통신관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부임을 해서 거기서 한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병과가 그런 정보통신 분야인가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함정입니다. 함정.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군이 있고 이제 해병대 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항공기 타는 사람은 별도로 이제 항공 헬기가 비행 하는 거고요. 대장기를 주로 이제 운영하는 게 있고 헬기하고 그다음에 해병대가 있고 그다음에 함정이 있는데 우리 해군에 오면 이제 함정과 뭐 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는 그때도 잠수정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없었죠. 그렇구나. 그때는 없었고 85년도니까 뭐 그때 이제 울산함이라고 제일 친한 함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
고안이라 그래가지고 배에 접근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저 인터넷도 없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아날로그로 이루어진 예, 시대인데 그냥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때는 뭐 PC도 없어가지고 타자를 쳤습니다. 저도 이제 타자를 막 치고 하는 네. 그런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그거 했다가 이제 대위 때 구축함이라고 해서 이제 잠수함을 잡는 목적으로 만든 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점탕로를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해함이라고 해서 이제 바다에 이제 땅에서는 이제 지뢰라고 그러는데 바다에서는 이제 기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닷속에 이제 숨겨놓은 이제 포탄이 그걸 이제 제거하는 임무를 하고 있는 이제 소해함 이제 부장으로 가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전선 쪽에 이제 IT 쪽에 이제 거기 있어가지고 이제 전산 지원 대장을 중령하고 그다음 국방부에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사이버 정책과에서 이제 근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 조직 내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뭐 저 IT 기반의 네트워킹 구축하는데 어떤 혁혁한 그런 일종의 바로 업무 역할을 해주셨고, 네. 일종의 바로 국방의 어떤 전사나 첨단화에 어떤 기여를 많이 하신 걸로 자사료가 됩니다만, 네. 저 최근에 그 북한이 그 열병식을 했는데 갑자기 해일이라는 명칭의 핵 어뢰함인가요? 네. 그걸 갖다가 뭐 전시를 이렇게 쫙 해서 네, 분열하고 그렇습니다. 그랬다는데 글쎄 짝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쵸. 뭐 어찌됐든 그건 모르겠습니다. 핵 어뢰함이다. 어뢰정에 대해서 아주 협박적인 그런 사회자가 멘트를 했더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시사적인 안보 이슈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네. 분명히 국가간 안보관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이 소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기본적인 소양, 관심도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궁할 때는 그래도 어때 필요한 그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 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사관 생도로서 일단은 여름 장교가 되고 그죠? 별 4개까지가 장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 원수인데 이제 별 5개는 없잖아요. 네, 자, 없습니다. 이건데. 참 이제 유익하고 인상 깊은 게 아마 여러분들 지원동 기사에다 이걸 썼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뉴스를 보고 접한 게 78기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때 그동안 무너졌던 세계 일주 그죠? 네. 14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한다 해서 그렇습니다. 78기 현재 4학년 생도들에게는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네, 그죠? 예. 그때 소장님 또 면접을 하면서 또 들어갔던 친구들이 네. 4학년인데 지금 뭐 복받은 기수 같아요. 그렇습니다. 8월 28일 출발한다는데 네. 혹시 그때도 뭐 저기 뭐 좀 순항이라고 갔다 왔을 텐데 그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혹시? 해군 산업교만 이제 해양 원형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예.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때는 참 너무 좋았는데 네. 저희 때는 또 불행하게도 사고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원형 실습을 조그맣게 못 도와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에 다니다 보니까 괌하고 하와이만 이렇게 그때가 어떤 사고였죠? 버마에서 사건이 터지는데 아웅산 사건 터져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그때 예,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남북이 진짜 분위기가 뭐 이상했을 때였어요. 남북이 금방 전쟁이 설때가 보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원래는 미국으로 가게 돼 있었는데 그게 크게 돌게 돼 있었는데 그걸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도들이 4학년이 되면 그때 시류에 따라서 약간 그죠 긴장 관계가 있으면 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도 제한이 되고 네. 13개국 10개 14개 항을 방문한데 140일 동안요. 그렇죠. 좀 참 엄청나죠. 좋은 그 거죠. 순항 그 네, 루트도 맞습니다. 그렇고 그야말로 복받은 기수입니다. 네. 백선수인데.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대한민국 사관 생도론 그죠? 출판사 미드라우스 출간인데 해군사관학교 29기로 졸업하시고 해군 서울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위탁교육 가서 그런 분들이 일단 집필하신 책인데 네. 바로 송광섭 저자분인데 서울대 정기공학과 위탁교육과고 해사 교수도 하시고 해군 중령으로 2점 전역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해군 대학원도 어때요? 근무했고 그죠? 그렇죠. 송광섭 저자의 바로 어때요? 이거 자 대한민국 사관 생도론을 꼭 한번 읽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도움을 얻기 바라고 저희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거 많습니다. 아마 해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DNA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직접 어떻게 생도 생활했고 그죠? 네. 이 저자분도 우리 소장님도 읽어보시고 굉장히 어떤 좀 10년 선배지만은 약간 그 롤모델을 생각할 정도의 그런 좀 가치관, 덕목을 가지고 있더라. 내적 자세 측면도 그렇고. 역시 해군의 아버지 하면 당연히 맞습니다. 손원희 제독이시고요. 네. 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면 면접에 굉장히 도움 많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인전 상륙작전에 관계된 것도 기회되면 영화를 한번 보고 그죠? 네. 메가더 장군의 인전 상륙작 관련된 영화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청해부대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소말리아 해적 좋은 퇴치. 네,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거슬러 가면 장보고 그죠? 신라 때 그렇죠. 해상왕 장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한때 회자됐던 건 2002 월드컵 때 이름다만 연평해전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관련된 영화 그죠?
자, 도서 수기 이런 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맞아 어때요? 자, 평택항에 가면은 평택 군항에 가면은 있잖아요. 천안함.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전시돼 있는데 좀 아프음이 있지만 한번 가서 직접 견학해보고 기회 되면 국립현충원이라가 대전 현충원에도 가서 어때요? 장군묘용이나 그런 데 가서 한번 묘소도 그죠? 참배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면접을 준비하면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해군사관학교 그게 생도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뭐 생도교육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좀 뭐라고 봅니까? 물론 군사학과 그다음에 일반 학위 두 개 복수학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교육이 이제 나름대로는 뭐 목표가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군 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목표도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해서 교육 목표 한번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사관학교는 지, 덕, 채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로서의 이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더불어서는 이제 군인 정신과 리더십 한양 같은 것들을 가르치게 했고, 그 다음에 장교다 보니까 채, 부글의 투지를 함양할 수 있는 강인한 체력 연마에 신경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이제 고도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의식이랄까 이런 걸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이제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속칭 옛날부터 뭐 좀 어부로서 네. 바다와 싸우면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 네. 통상적으로 시골에 벤놈이라 그러잖아요. 벤놈 그죠? 벤놈 기지 그런 얘기하는데 마드로스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망망대해에서 이제 작전을 수행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인한 체력도 있고 마인드,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또한 조직력, 그죠? 네. 양보, 배려심. 아마 배려심이 없으면 굉장히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흡수하잖아요. 네. 배라는 공간이 흡수하고. 더군다나 지금 잠수 정도 타야 되기 때문에. 네, 잠수함도 타야 되고 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조그만 함정이란 데에서 네. 사용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맡은 바 임무를 다 수행해주면 이 배가 처음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동 이런 것들 예. 자기가 반드시 자기가 맡아진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한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또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통상적으로 상투적으로 지덕체를 얘기하는데 덕이라는 건 뭐 배려심이고 체는 체력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지라는 게 지식이 아니고 지혜잖아요. 네. 노을이지가 아니고 바로 뭐냐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대처하는 역량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생도생활 기간 동안에 어때요? 일종의 기숙사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죠.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잖아요. 네. 서름의 관계도 있고 네. 더군다나 어때요? 대위 때는 중대장 소형 일종의 뭐라고 참모도 하고 네. 주의관도 하고 참모도 네. 하고 뭐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식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렇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지식이 쌓여야 이제 지혜가 되고 네, 그렇죠. 그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쌓여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로움이 발휘되지 않은 지식은 의미가 없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야, 교육 내용 중에서도 이제 쭉 있는데 군사 실습 같은 경우 1학년 때는 상륙작전, 네. 2학년 때 해양체육. 1학년 때는 이제 포항에 가가지고 해병대 1사단에 가서 이제 직접 해병대 생활을 1개월 동안 합니다. 2학년 때는 이제 진해에서 해양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함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걸 습득하고 또 거기에 맞춰진 이제 훈련을 시작하고요. 3학년 때는 연안실습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 연안에 있는 항구를 주요 도시, 항구 도시죠. 부산 뭐 이런데 백령도까지 포함해서 그 동해, 강원도에 있는 동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서해에 있는 백령도까지 이렇게 쭉 실습을 하게 되고요. 이제 4학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연안 실습을, 연안 순항훈련이라 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서 실제 이제 훈련을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해군들의 어떤 그 작전 반경이 우리나라 해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해부대도 이제 파견가 있고 그죠? 네. 그다음에 해외 작전도 연합 작전도 많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미국하고 호주도 뭐 굉장히 그 합동 작전을 많이 하더만요. 네. 아쉽게도 이제 좀 불행하게도 이번 헬기가 추락을 해서 4명이 실종됐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이런 뭐 저 실수가 또는 오류가 나오지 않게 철저하게 지금 생도시장은 좀 기본적인 이수하게 다 하는군요. 네. 훈련을 실전처럼, 실전을 훈련처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 군사학도 많고 네. 일반학에서도 필수적인 것도 많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제 입교를 만약에 82기로 우리가 이 소장님이 입교를 다시 한다면 무슨 과를 택하고 싶습니까? 저는 사이버 과학과입니다. 오케이, 사이버.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교양 과목도 많고, 이 과목들이 참 부럽군요, 이게. 네. 엄청납니다, 확실히. 생도생활 할 때는 물론 이제 뭐 자치, 예, 자치제도입니다. 연대장 생도를 비롯해서 참모 역할도 하고. 네. 이게 진짜 생도 때 실무에 나가서 할 것을 미리
연습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해군사관학교는 보니까 매년 보니까 이제 명예중대를 선정을 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많은 거 회의와를 상대주수 부여하던데 네,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중대가 총 8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에 속해서 이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중대 다니고. 네, 중대 다니고 하게 되죠. 자, 일단 주요 생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뭐 주요 의식도 많고, 이 의식 중에서 뭐 충의식, 인호제, 호국의식, 오포만의식, 이 4개 의식이 있는데, 네. 생도 생활 하시면서 좀 가장 의미있게 좀, 저는 맨 끝에 있는 오퍼만 의식인데 이게 좀 너무 이제 명예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사관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명예심을 얻을 수 있는 저는 의식을 꼭 행정해서 자기의 명예심을 계속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히 이제 가입교 때, 네, 아무튼 짠물을 마셔봐야 생도가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옥포탕이라고 통사 그랬다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뭐 저 옥포만 그 앞바다에 가가지고 그 추위에 네. 벌벌 떨면서 지목 군가도 부르고요. 뭐 명예선수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생을 해야 개고생 해봐야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동아리 활동 무슨 활동했습니까? 저는 연극반 활동을 했습니다. 어우고 회사에서 연극반 네, 예. 좀 뭔가 좀 빡빡정한 메뉴 같은 그래도 했군요. 네. 이런 많은 연안 실습 때 3학년 때. 네, 이게 이제 가면 이제 각 지역 분들 우리 해군 사관학교 출신 분들의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파티도 열어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4학년 수능 아이고 참 부럽습니다. 이건 글로벌하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가게 되는데. 자, 이제 해군사관학 교육 목표가 아무튼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네. 그죠? 예, 참 보면 똑같았습니까 옛날에도? 이건 바뀌지가 않죠. 그래요? 교훈은 끝까지 갑니다. 예. 이거 아마 영원히 갈 겁니다. 회사가 170명, 그때 뭐 200명이시라는데 네. 학교 장출 20% 선발하고 자, 면접이 500점입니다. 1차가 됐으니까요. 그렇죠. 1차 뭐 일단은 축하합니다. 300점 원점수를 200점 줄이고 표점으로 변환해서 합산하는데 자, 비교과라는 게 이제 100점. 그래서 작년까지 잠재 역량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올해 잠재 역량 이제 용어를 바꿔서 면접 500점, 비교과는 내신이 아니고 교과 성적이 아니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했던 활동. 아무래도 이제 뭐 좀 군 관련된 거와 관련된 게 있으면 좋겠죠. 아까 얘기 들은 네, 뭐 그렇죠. 국립현충원을 갖다 참배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어떤 평택에 천안함을 갖다 참관한 적이 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본인 활동했던 걸 좀 아무래도 세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송광석 교수가 쓴 이런 도서라도 그죠? 네. 한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인지했던 거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활용한 이게 이제 비교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맞습니다. 일단 9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이제 개인별 1박 2일.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아침에 꼭두 네. 새벽 갔다 밤중에 했는데 네. 올해는 좀 1박 2일 다시 원래 복귀됐죠? 저도 이제 1박 2일 했습니다. 예, 저도 예. 그때. 근데 해군사관학교가 AI 면접에서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건데 사전에 이제 2차 본 현장 면접 이전에 AI 면접을 해야 됩니다만은 해군사관학교 AI 면접도 있죠. 네. 로봇 면접관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으로 사이트 점수를 20점 부여한답니다. 네. 육사, 공사, 국간사는 어때요? 참고자료입니다. 네. 2차 면접. 근데 해서는 그래서 AI 면접도 1박 2일 가기 전에 어때요? 따로 로드맵을 공지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이제 멘토를 해줄 거예요. 그죠? 참고로 그러면 되겠고. 세력 검정은 똑같이 세 가지 최종호, 작년과 똑같이 6사만 올해 이제 5종으로 변동을 줬습니다. 대면 면접 80년 일단 면접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대면 면접이 중심입니다만 일단은 참고로 그 면접의 어떤 그 대면 면접 핵심적인 포인트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네. 이게 대면 면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왜 사관학교에 동기 지원을 했는지가. 우리 지원금에서 냈지만, 예, 그걸 잘 제가 해서 자기 소개서도 있겠지만 이걸 잘 연계를 해서 어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국가가, 역사가, 뭐 안보가, 그 다음에 내가 군인으로서 어떤 기본 자세를 갖춰야 될 건가, 내가 그래서 사관학교 들어가서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 그 다음 나의 품성이 어떤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 면접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또 따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면접은 어찌됐든 전문, 일단 사관 출신들뿐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저를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더불어서 여러분한테 방법론, 구술 말로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스피치 훈련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할 때 질문지를 가지고 말할 때 답변할 때 영상으로 찍어서 모니터 해주고 표정 관리, 아이 컨택 하는 거, 네. 육성도 녹음을 해서 교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 일단 사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어떤 체험이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장 포인트를 둬야 되는 게 이제 뭐라고 봅니까?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이제 언뜻 말씀하셨는데 지원 동기 네. 왜 회사인지 그죠? 네, 맞습니다. 왜 육사도 있고 공사도 있고 회사가 있는데 왜 나는 회사에 꼭 지원하게 됐는가를 꼭 어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강한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인상을 팍 심어줘야지만이 점수를 많이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정의학과 가치관, 국가관, 안보관 그죠? 그렇죠. 또는 관심 있는 안보 이슈 네. 이런 것들 한 번쯤은. 이건 자. 시사가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결과적으로 군 간부 출신, 특히나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사관 출신의 여러 뭐 대선배들이란 말이에요. 네. 경험 많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게 있죠. 했습니다. 단학가죠. 네. 말투도 서술로 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했고요. 그러면 그건 나가야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팩트를 한번 좀 점검해 주죠. 일단 네. 면접장에서. 그러니까 항상 목소리가 좀 커야 됩니다. 그 자신 있는 태도거든요. 그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감이 없다 그래도 떳떳하게 틀렸다 하더라도 끝까지 쭉 큰 목소리로 그냥 쭉 끌고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결하게. 간결하게 딱 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예,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지. 설명 쭉 하고 예, 답변 결론 끌어내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설명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알고 있다는 노리지보다는 역시 애티튜드, 네. 지혜지자, 그죠? 네, 그런 점에서 모르는 거 있으면 인정을 하고 경험이 없으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면접관한테 죄송합니다. 저 다른 질문으로 좀 대신 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막히면, 그죠? 네. 그런 약간 좀 여유를 가지는 그렇죠. 거죠. 네. 담대함을 보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잘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물으면 됩니다. 네. 근데 괜히 그것도 아낄까봐. 아낄까봐 하면 더 점수가 더 깎이거든요. 네, 그리고 모르면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잡생각하지 말고 일단 면접관에 네, 응시하면서, 집중해요. 그죠? 일단 네.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렇죠.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게 네, 그런 것들이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래서 말이죠. 일단 크게 여러분들이 아마 좀 면접을 진행할 때 저희 프레임하고 저희 컨설팅 시스템하고 할 때는 일단 1대1 기본 소양형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서류 기반으로. 그러니까 이제 해군사관학교의 어떤 선발 전형의 준거에 맞게.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분임형으로 약간 찬반 논쟁하는, 여러 집단 토론은 없지만 서로 어때 디베이트 해보다 보면 서로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고 개진하고 그렇죠. 상대방의 생각, 의중을 들으면서 계속 말을 해봐야 돼요. 말, 네. 그죠? 구술하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우리 소장님께서 주관을 해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에 적합한, 그죠? 네. 회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해군사관의 역사도 이해하고, 그죠? 네. 해군사관 조직도 이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독도 경비를 군이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그죠? 독도는 각별하게 해군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독도 경비는 경찰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일단 그 어떤 독도의 역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게 이제 안보관, 역사관, 국가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제정세, 한반도 안보, 그죠? 4차 산업적 AI 기반의 어떤 시대, 군의 전문화인데, 지금 참고로 분임형 주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슈로 주고 하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중에서 한 8개 정도의 바로 주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네, 그렇죠.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좀 유심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이슈가 몇 번째 회차의 그 주제라고 봅니까? 저는 6차라고 보고 있습니다. 6차. 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아직도 지금 1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전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쟁이 시작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더군다나 해군과 관계되고 주로 흑해 연안, 네, 그렇죠. 크리미아 반도, 크림반도 국가 쪽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공부를 해서 요거 자기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남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실력을 좀 갖춰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있는 안보 이슈. 네. 물론 이제 지원동에서 이미 제출했습니다만 다시 해체시켜서 네. 꼼꼼하게 지원 동기 어떤 세군성대 되고 싶은데 이렇게 기술해서 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확인 사살이 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원서 낼 때 대충 내겠지만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뭐랄까 쉽게 말해서 어때 닥달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있죠. 지원 동기를 다시 한번 리셋 잘해서 일단 우리 소장님한테 확실하게 네. 스크린 받고 면접장에 가야 됩니다. 이번 항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개인적인 차원인데 자 2차 시험은 이제 9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박 2일로 네. 회사에 가서 직접 합니다만은 1차 합격자 중에 이제 2차 서류 낸 사람이 하나겠지만 세력 검정이야 뭐 세 종목 그대로니까요. 네. 신검은 핫불이니까. 네. 자 공식적으로 뭐 어때요? 좀 회사에서 공지한 그런 기본적인 사항 다시 한번 팩트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80점인데요 대면 면접이.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관, 역사관, 네. 그다음에 안보관,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네. 그 적응력, 네. 내가 어떻게 적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관 장교관, 북한 도발관, 그죠? 회사가 요즘 달리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있겠죠? 비중이 높은데. 네.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해설에서 왜 선택했냐. 네. 해군의 중요성. 네.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 그죠? 본인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육해공군 중에서 또 해군의 왜 중요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그죠? 네. 이게 참 얼버무는 게 좋잖아요. 저도 이거 면접 때 이게 꼭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네, 질문을. 네, 그래서 네, 왜 너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진해에 있는 해군 산업에 지원하게 됐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나름대로는 논리를 세워가지고 답변을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장교로 이제 진급할 수 있도록 네. 인간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논리를 잘 세우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잘 지도해서 여러분들이 그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해군 장교로서 또는 예비생도지만 한미 동맹이라는 이 카테고리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죠? 네. 한미 동맹 속에서 바로 해군의 위상과 역할, 그죠? 네. 그다음에 해군이 앞으로 추구할 방향, 네. 이제 경항모도 뭐 도입이 된다, 뭐 그런 많은 얘기 있습니다만은 네. 일단 전문성은 없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죠? 인지할건 하고. 자, 돌아가는 얘기는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걸 이제 많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 대비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내 의견을 제시하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 판정을 할 때는 주연자의 순발력, 창의력, 인성 이런 거 다 보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외적 자세 또 무시 못하죠. 네. 예. 어떤 측면에서 외적 자세가 이제 평가 요소로서 이게 사람이 자신감이 없으면 목소리가 자꾸 좀 떨어져요. 이렇게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준비가 덜 됐구나 이런 판정을 받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사 뭐 하더라도 좀 떳떳하게 가슴을 쫙 펴고 그냥 꼿꼿하게 서가지고 잘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른 자세로 얘기하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을 봐야 되거든요. 네. 눈을 보면 되게 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 차근차근 아이 컨택인데 다이렉트로 눈 하지 말고. 그건 위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대든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낮춰서 시선을 낮추든지 아니면 오비유로 올려보든지 그런 걸 택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도 해군상학교에서 이제 2차 전형에 기본적으로 평가 준 그럼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단정한 외모, 당연하죠. 바른 외적 자세 반드시 하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앉아 일어나, 그죠? 네. 차라리 경험해봐라, 그죠? 경례도 그렇죠. 역시 필수. 이런 식으로 한번 다 뭐 여러분들 훈련하게 됩니다. 그렇죠. 해보고 안 해보고 차이가 크잖아요. 그럼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이게 막상 가서 월쭉하게 하려면 어색해서 네. 속도 말이 뽀록이 금방 나잖아요. 네, 그렇었는데 여기 적응력이 뭡니까? 적응력은 이제 작년에 평가했던 겁니다. 이제 군인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이 된다는 거는 다른 세계를 들어선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달의 선언이 들어올 때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당신한테 어떤 환경을 주어주고 그 환경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하고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이 학생이 잘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해군사관학교에서 평가 있겠다 이런 공지한 내용인데 네. 아주 유심히 좀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혹시라도 영상을 보면서 관심 있는 분야 계속 보면서 다시 반복하고 나는 여기 적합성이 있는가, 그죠? 그렇죠. 희생정신, 배려심, 봉사정신, 해군 장교, 해군 사관생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평가 준 거라는 얘기야, 그죠? 네. 10년 뒤에 본인이 해군 장교로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고, 포부가 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제가 이제 사관학교에 와서 당신이 나중에 뭐가 되고 뭐 장군이 되겠습니다, 뭐 제독이 되겠습니다, 뭐 좋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네, 그렇죠. 로망을 가지는 것도 네, 중요하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말로 하는 거니까 얘기 나온 것처럼 했죠. 일종의 언어 습관 무시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같이 공식화된 프레임 속에서 아카데미에 와서 면접 실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안 해보면 굉장히 현장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말이죠. 또 저희 같은 어떻게 보면은 군 간부 앞에서 그죠? 경우에 따라 이제 군무원분들 이제 계시지만 간부 앞에서 면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절도 있게, 그죠? 질서 있게 흐트림이 없는 그런 기상과 기백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장교의 느낌을 줄 필요 있다. 아, 그럼요. 예, 예. 용기 빽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게 이제 훈련을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 예,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런 거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구술 면접도 이제 가끔씩은 뭐냐면 찬반 측면에서 혹시라도 연예인들에게, 그죠?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사람에게 또는 체육인들에게 병역 특례 본인 동의했습니까? 또는 안 했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적절성이 있게 좀 뭐랄까 면접관이라면 어떤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까? 두 개만 예상되는 면접 문항을 얘기한다면 저는 아마 이걸 물어볼 것 같아요. 찬반 측면에서 네. 적진에 떨어져서 이제 전쟁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네. 명령이 떨어졌어요.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 전우가 지금 다쳐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지금 당신이나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딜레마 상황. 그 딜레마 상황을 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전우를 살려야 되는 게 우선이냐 이 갈등을 이제 유발을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서 답을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군사관학교에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기출 문제인데 그 상황 판단, 네. 가치관 문제인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조종사로서 전투 조종사들 작전을 수행 중인데 어디에 폭격을 하는 전시가 돼가지고 네. 상부에서 어디에 폭격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그 폭격을 하려고 딱 가보니까 그 지점을 찾아보니까 외갓집이 있는 동네 그 네. 인근이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본인은 어떤 식으로 폭격 지시들을 할 겁니까? 전시니까. 네. 아니 전시인데 명령대로 안 하면 아웃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본인들은 어떤 식으로 좀 답을 상황 판단할 건지 답해보시고 그런 게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식의 그 딜레마를 많이 줘가지고 네. 거기에 응급응변을 어떻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많이 좀 이렇게 따지고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죠. 예. 확신하는 측면. 네, 자기가 네.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를 주고 이제 아주 깜점을 하고 이제 그러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군사관학교 면접 82기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압축해 드렸는데 중요한 건 현장에서 이제 구현을 해봐야죠.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겸 이런 회사 면접 준비하면서 어떤 마인드로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자, 항상 그 면접관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는 바로 답하기보다는 조금 인터벌을 두고서 한번 내 나름대로 논리를 좀 정리를 하고 큰 목소리로 정확한 뚜렷뚜렷하게 쫙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좋겠고요. 모르는 거에 있다가 이렇게 질문상에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아, 이게 잘 모르겠는데 다시 제가 혹시 이런 걸로 답변하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나눈 의도를 한번 전환시켜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뭐 인성 내적 측면 그죠 외적 측면 다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역시 국가관 안보관 네. 이에 대한 그 기본적인 팩트 체크를 이제는 뭐 1차 합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수능 보기 전에 그죠 네. 일단 수능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일정 시간 할애를 해서 그죠 그럼요. 이런 데 집중해서 좀 준비할 건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죠. 네.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 전문성을 가진 저희가 우리 예비학 그래도 사관학교 대선배들이 육해공무원별로 국간사 준비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 아시고 일단은 1차 시험 준비하고 하는데 고생하셨고 1차 합격한 거 축하드리고 네. 이제는 어떤 활용 점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선점을 80% 뽑잖아요 미리.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좋은 좀 결과가 있도록 올해도 한번 좀 후배들을 위해서 후배들 성공을 위해서 한번 큰 역할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가르쳐서 예. 좋은 소식 있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 후보생들에게 격려 한번 좀 같이 네. 한번 해봅시다. 그거는 필승이니까요. 네. 자, 한번 제기하시죠. 전방을 향하고 더. 정말 경례 필승!